안녕하세요. 팬더스토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를 시작하면서 행정명령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술은 필요한데 미국인이 아니면 모두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하루에 한 대씩 개를 만들던 미국이 지금은 한 달에 한 대도 못 만들고 있는 게 현재의 미국 구선업의 실상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존 해링턴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한국인 엔지니어 이창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능력에 철저한 완벽주의로 휴스턴시의 100만 명의 시민을 구한 영웅, 트럼프 대통령까지 감동시킨 한국인의 정체성을 놓지 않은 진정한 애국자.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막샘의 꿈과 좌절의 시작. 어린 시절부터 저는 배를 사랑했습니다. 텍사스 갈베스턴 항구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 손을 잡고 부두에 가면 거대한 화물선들이 천천히 항구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웅장한 모습에 매번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저런 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휴스턴 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석사까지 마쳤어요. 박사 과정도 생각했지만 솔직히 제게는 손대주라 부족했습니다. 이론은 잘 알겠는데 실제로 뭔가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은 영 서툴렀거든요. 교수님들은 계속 공부하라고 하셨지만 전 현장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진짜 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그리던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존 해링턴 조선소, 텍사스에서 가장 큰 조선소였어요. 미해군 군함도 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첫 출근 날 조선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만 쪽으로 뻗은 선박 수호를 따라 거대한 드라이독 4개가 줄지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미 해군의 구축함과 거대한 LNG선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배들. 정말 장관이었어요. 여기서 일하게 되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사팀에서 배치를 받았어요. 데이브 맥컬리 수석 엔지니어 팀이었습니다. 상업용 선박 담당이라고 했어요. 군함은 아니었지만 괜찮았어요. 여기서 실력 쌓으면 나중에 군함팀으로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데이브 팀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43세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텍사스 억양이 강했어요. 샘 헤인스. 휴스턴 대학 출신이군. 어디, 얼마나 하는지 봅시다. 그분의 말투에는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첫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LNG선 전원 시스템 수리였어요. 호주 회사가 발주한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정말 훨씬 복잡했어요. 전기 배선만 해도 수천 개였고 각각의 연결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은 정말 빨랐어요. 설계도를 보자마자 바로 이해하고 뭘 해야 할지 척척 알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었어요. 질문하고 싶었지만 다들 바빠 보였고 데이브 팀장님은 늘 인상을 찌푸리고 계셨습니다. 매일 야근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5시간에 끝내는 일을 저는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아파트에 돌아가면 밤 12시였고 샤워하고 쓰러지듯 자고 아침 7시에 다시 출근했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쯤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매일 최선을 다했지만 실력은 늘지 않는 것 같았고 팀장님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샘, 자네 좀 느린 것 같은데 속도를 좀 내봐.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었어요. 이론과 실무는 정말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A를 받았던 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현장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사무실엔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월요일까지 끝내야 하는 LNG선 전기 배선도 작업이 있었거든요. 눈이 너무 피곤했어요. 모니터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해야지. 그렇게 책상에 엎드렸어요. 손은 마우스 위에 올려놓은 채로. 그리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마우스를 누르는 느낌이 났어요. 꿈속에서였는지도 몰라요. 클릭, 클릭, 딜리트. 화면에서 뭔가가 사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아침 8시에 눈을 떴을 때 모니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설계도가 화면에 있었고 뭔가 이상했어요. 이 부분이 원래 이랬나?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피곤했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괜찮겠지. 파일을 저장하고 퇴근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팀 전체가 모였어요. LNG선 전원 시스템 테스트 날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온 썸마리나사 최고 기술 책임자도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 테스트가 성공하면 큰 계약이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통제실에 모두 모였어요. 26명의 엔지니어가 각자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데이브 팀장님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자, 다들 준비됐지? 전원 투입 5초 전부터 카운트다운 시작한다. 5.4.3.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모두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40세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키는 평균, 머리는 단정했고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표정은 정말 심각했어요. 전원 투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배전함에서 연기 나고 있어요. 뭐? 연기? 데이브 팀장님과 몇몇 엔지니어가 급히 LNG선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배전함을 열었는데 정말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만약 그 남자가 막지 않았다면, 전원을 투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데이브 팀장님이 그 한국인 남성을 쳐다봤습니다. 이창석, 자네가 어떻게 알았나? 지나가다 배전함 쪽에서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확인해봤더니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창석, 그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통제실로 돌아왔을 때 데이브 팀장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실수를 한 거야? 모두가 침묵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내가? 당장 원인을 찾아 썸마리나사 CTO가 5일 후에 오는데 이게 뭐야?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이막샘의 실수와 이창석의 구출. 3일이 지났습니다. 데이브 팀 전체 25명이 총동원됐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말도 없이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전기 배선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수천 개의 회로가 얽혀 있었고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계도를 다시 검토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데이브 팀장님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안 되겠어. 다른 팀에도 도움 요청해. 다른 팀 엔지니어들도 합류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거요. 그날 밤 졸면서 실수한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뭘 삭제했는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밤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도 배전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만약 폭발했다면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 실수 때문에 4일째 되는 날 저녁 CEO 마크 드웨인이 직접 현장에 왔습니다. 62세의 백발 노신사였어요. 보통 때는 온화했지만 지금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데이브, 상황이 어떤가? 죄송합니다.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일 썸마리나사 CTO가 온다고 들었네. 24시간 남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EO가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창석 팀장을 불러오게. CEO님, 그 사람은 다른 팀이고 저희가 자네 자존심이 중요한가? 회사가 중요한가? 당장 불러. 데이브 팀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30분 후 이창석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데이브 팀장님이 억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팀장, 상황은 이렇네. 전원 투입하면 배전함에서 연기가 나. 3일간 25명이 조사했지만 원인을 못 찾았어. 설계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창석은 아무 말 없이 설계도를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마커 주세요. 그리고는 뭔가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회로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복잡해졌어요. 전기 방정식, 미분 방정식, 행렬, 텐서. 저는 석사까지 했지만 저 수식들은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화이트보드가 가득 찼어요. 이창석은 멈추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옆 화이트보드로 넘어가고 그것도 가득 차고 25명의 엔지니어가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데이브 팀장님도 다른 선임 엔지니어들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창석이 마커를 내려놓고 설계도의 세 곳을 가리켰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세 군데가 설계에서 빠졌습니다. 뭐, 빠졌다고. 우린 설계도대로 했는데 설계도가 잘못됐습니다. 누군가 이 부분을 삭제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창석은 계속 설명했어요. 이 세 곳은 전체 전원 시스템의 핵심 노드입니다. 이게 없으면 전류가 한 곳으로 집중되고 과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연기가 난 겁니다. 전원 투입했으면 폭발했을 겁니다. 폭발? 네, 배전함이 폭발하고 연쇄 반응으로 LNG 저장 탱크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럼 조선소 전체가 날아갔을 겁니다. 모두가 창백해졌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니. 데이브 팀장님이 소리쳤어요. 도대체 누가 이걸 삭제한 거야?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창석은 범인 찾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것보다 이 설계 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 원래 설계도 문제가 있어요. 전력 손실이 너무 크고 냉각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창석은 다시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설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완전히 새로운 회로도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재설계하면 전력 효율이 30% 향상되고 냉각 시스템 부하도 40% 줄어듭니다. 배전함 크기도 20% 줄일 수 있어요. 모두가 멍하니 화이트보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2시간 만에 나온 결과라고요?
데이브 팀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하는 거야? 계산해보세요. 제 방정식이 틀렸으면 지적해주시고요. 아무도 지적하지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이해조차 못했거든요. 밤새 새로운 설계대로 수정했습니다. 이창석이 직접 감독했어요. 여기 배선은 이렇게, 저기 저항은 저걸로, 냉각팬은 3개 더. 다음날 아침 썸마리나사 CTO 데이비드 스미스가 도착했습니다. 51세의 호주 출신 엔지니어였어요. 준비됐습니까? 네, 지금 테스트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창석도 통제실에 있었어요. 전원 투입 버튼을 누르는 건 데이브 팀장님이었지만 모두가 이창석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원 투입합니다. 스위치를 올렸어요. 윙윙. 조용한 모터 소리. 계기판의 모든 숫자가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연기도, 이상한 소리도 없었어요. 성공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데이비드 스미스 CTO가 직접 LNG선으로 가서 확인했어요. 30분 후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효율.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30%나 좋은데요? 이건 현대중공업 전성기 수준이에요. 그는 이창석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한국조선업에서 일하셨나요? 이창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조금. 조금이라니요? 이 수준이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어느 회사에 계셨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창석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데이비드 스미스는 CEO에게 말했습니다. 마크, 당신 회사에 대단한 사람이 있군요. 저 한국인 엔지니어는 보물입니다. 그날 저녁 썸마리나사로부터 거액의 추가 계약이 들어왔어요. LNG선 열척을 더 맡기겠다는 거였습니다. 회사는 대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데이브 팀장님이 모든 팀원 앞에서 저를 불러냈어요. 샘, 내가 금요일 밤에 야근했지? 네, 내가 설계도를 만진 거 맞지?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너 때문에 회사가 망할 뻔했어. 내가 졸면서 설계를 삭제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같은 놈은 엔지니어 자격이 없어. 졸면서 일한다고? 이게 장난이야. 뭐야. 주변 팀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역시 휴스턴 대학 출신이라 그래. 명문대도 아닌데 무슨 실력이 있겠어. 데이브 팀장님, 저 애 자르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산막샘의 추락과 자살 충동. 그 사건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동료들이 제 눈을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제가 앉으려는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샘이 온다 저리 가자. 졸면서 일하는 놈이랑 같이 있기 싫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게 하는 거였죠. 회의 시간은 더 지옥이었어요. 제가 의견을 말하면 데이브 팀장님이 바로 잘랐습니다. 샘, 내 의견은 필요 없어.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하지만 이 부분은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지난번에 뭘 했는데 의견을 내? 팀원들이 비웃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됐어요. 데이브 팀에서 새로운 유조선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제 이름은 명단에 없었습니다. 샘, 넌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져 서류 정리나 해. 네, 서류 정리. 엔지니어가 아니라 사무보조 일이었어요.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집에 돌아가면 혼자였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가족은 멀리 있었어요. 부모님께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뭐라고 말하죠? 엄마, 나 회사에서 왕따당하고 있어라고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배전함에서 연기나던 모습이 보였고 데이브 팀장님의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같은 놈은 엔지니어 자격이 없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저는 자격이 없는 걸까요? 제가 꿈꿨던 엔지니어가 되는 건 불가능한 걸까요?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이 줄었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움푹 파인 눈, 핏기 없는 얼굴, 흐트러진 머리. 이게 나야? 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회사 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어떤 모욕을 당할까?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2주 후 데이브 팀장님이 또 저를 불렀어요.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샘, 사실대로 말하지. 넌 여기 맞지 않는 것 같아. 네. 그만두는 게 어때? 너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해고 통보였습니다. 정식 해고는 아니었지만 스스로 나가라는 거였어요. 생각해볼 시간을 줄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소주를 샀습니다. 평소엔 술을 안 마시는데 그날은 마시고 싶었어요. 혼자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취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부모님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나 실패했어 미안해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없어지면 어떨까? 처음엔 그냥 스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겠지. 부모님도 회사도 모두 다 편해지겠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고통 없이 죽는 방법. 클릭했다가 화들짝 놀라서 껐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데이브 팀장님에게 대답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사표를 쓸까요? 아니면 버틸까요? 하지만 버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점심시간, 저는 회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엔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옥상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휴스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멀리 두 선수의 드라이독이 보였어요. 거대한 군함들. 저는 저기서 일하고 싶었는데, 꿈꿨던 일이었는데,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9층 높이였습니다. 저 아래로 떨어지면 고통 없이 끝날 것 같았어요.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한 발만 올리면 끝나는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하나, 둘,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이창석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담배를 들고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창석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깊게 빨았습니다. 담배 피우러 왔는데 옆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기분 나쁘겠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방해해서요. 이창석이 피식 웃었어요. 웃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죽고 싶어? 네. 왜? 쓸모없으니까요. 저는 엔지니어 자격이 없어요. 누가 그래? 데이브 팀장님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창석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럼 죽어. 네. 죽고 싶으면 죽어 내가 말릴 이유는 없어. 저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 진짜로 엔지니어 되고 싶어? 아니면 그냥 월급 받고 싶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정말로요. 왜? 어렸을 때부터 배를 사랑했어요. 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이창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수한 거 후회돼. 미칠 것 같아요. 매일 밤 그 생각만 해요. 왜 그날 졸았을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을까? 그럼 기회 줄게. 네. 이창석이 담배를 버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따라와 지옥 보여줄게. 지옥이요? 그래, 지옥. 진짜 엔지니어 되고 싶으면 따라와. 단, 조건이 있어. 뭐든지요. 이창석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첫째, 죽고 싶다는 소리 다시 하지 마. 내 대자가 자살하면 내 명예에 먹칠하는 거야. 네, 둘째, 내 말 절대 복종. 내가 시키는 건 무조건 해야 해. 의문 가지지 말고. 네, 셋째, 중간에 포기하면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난 포기하는 놈 싫어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창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내 팀으로 와. 정말요. 대신 각오해. 데이브 팀은 천국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괜찮습니다. 뭐든 할 수 있어요. 이창석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옥상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아, 그리고 샘. 네, 내 실수로 사람 안 다쳤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엔지니어는 실수로 배우는 거야.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지. 그 말을 남기고 이창석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난간을 등지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게 아니라 안도감이었어요. 기회를 받았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렸던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잘하자.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말자. 다음날 월요일, 저는 팀 이적 신청서를 냈습니다. 데이브 팀장님이 비웃었어요. 이창석 팀으로 간다고. 하하, 코리안 데몬 팀으로. 좋아, 쓰레기는 가져가시죠. 코리안 데몬이요? 몰랐어. 이창석 별명이 그거야. 악마처럼 무섭거든. 뭐, 내게는 딱 맞겠네. 가서 혼나봐.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CEO의 승인을 받고 그날 오후부터 이창석 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창석 팀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6명의 팀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멕시코계 남성이 다가왔어요. 건장한 체격에 친근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샘이지. 난 카를로스야. 부팀장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어서 와. 안녕하세요. 여기는 라제시, 인도에서 왔어. 전기 전문가야. 인도계 남성이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는 응우엔, 베트남. 구조 전문. 왕리, 중국. 시스템 전문. 마누엘, 필리핀. 용접 전문. 그리고 토니,
우리 팀의 유일한 미국인이지. 백인 청년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잘 부탁해, 샘. 카를로스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근데 샘, 너 팀장님 별명 알아? 코리안 데몬이라고 들었는데요. 팀원들이 웃었어요. 맞아. 악마 맞아. 근데 천재 악마지? 얼마나 대단한데요? 라제시가 말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뭐랄까, 이 조선소에서 제일 실력 좋은 사람이야. 아니, 미국 전체에서 제일 좋을걸? 하지만 정말 무서워. 완벽주의자거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응우엔이 목을 긋는 신용을 했어요. 그래도 팀장님한테 배우면 진짜 엔지니어 될 수 있어. 우리 모두 팀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거든. 토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샘, 각오는 했어. 진짜 힘들 거야. 네, 각오했어요. 좋아, 그럼 환영해. 그대 문이 열렸습니다. 이창석이 들어왔어요. 샘 왔구나, 앉아. 저는 빈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창석이 두꺼운 책을 제 책상에 쾅 올려놓았어요. 이번 주까지 LNG선 전체 전원 시스템 웨어. 전체요? 응, 2847개 회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테스트해. 못 외우면 나가. 네, 이창석이 또 다른 책 3권을 올려놓았습니다. 구조역학 교과서 3권 다음 주까지 읽고 요약해서 내. 네, 매일 새벽 5시 출근, 밤 12시 퇴근. 주말도 출근 문제 있어? 없습니다. 좋아, 시작해.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사막 이창석의 지옥 훈련. 첫 주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알람이 울렸어요. 샤워하고 간단히 먹고 5시 정각에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창석은 이미 와 있었어요. 항상요. 오늘 공부할 거 배전 시스템 3번부터 87번까지. 점심시간에 테스트한다. 84개의 회로를 반나절 만에 외우라고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미친 듯이 외웠습니다. 회로도를 그렸고 지우고 또 그렸어요. 노트가 금방 가득 찼습니다. 점심시간 이창석이 제 책상으로 왔어요. 38번 회로 설명해봐. 38번 회로는 보조 배전함에서 냉각 펌프로 연결되는 라인이고 전압은 440V, 전류는 틀렸어. 전류는 35A가 아니라 32A야. 죄송합니다. 다시 공부하고 와. 점심도 거르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오후 3시에 다시 테스트했어요. 이번엔 맞췄습니다. 좋아. 다음. 저녁 8시까지 계속 질문 공세였어요. 제 머리는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밤 12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1시, 씻고 자면 2시, 알람은 4시 30분. 2시간 30분밖에 못 자는 거였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좀비가 됐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어요. 어느 날 아침 이창석이 화이트보드 앞에 저를 불렀습니다. 이 배관의 응력 계산해봐.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배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마커를 들고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너무 피곤해서 숫자가 제대로 안 보였습니다. 이 값에 이걸 곱하고 틀렸어. 단위 확인 안 했어. 이건 킬로파스칼인데 넌 파스칼로 계산했잖아. 죄송합니다. 이창석이 마커를 빼앗았어요. 집중 안 하면 사람 죽어. 군함은 전쟁터에 가. 내가 실수하면 해군이 죽는 거야. 네, 다시 해.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번엔 맞췄어요. 좋아,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서요. 잠 못 자. 2시간 30분 자요. 정내 4시간은 자야지. 하지만 새벽 5시까지 오라고 하셔서. 그럼 6시에 와. 대신 공부는 집에서 더 해야 해. 네. 다음 날부터 출근 시간이 6시로 바뀌었어요.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창석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됐어요. 회로도를 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설계도의 오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부분 효율이 낮은데요. 맞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회 라인을 추가하면. 좋아, 직접 그려봐. 제가 설계를 수정했어요. 이창석이 검토했습니다. 통과 이대로 제출해. 정말요. 내가 한 거야. 책임져. 처음으로 제 설계가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2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팀회의 시간에 이창석이 새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상업용 유조선 수리 프로젝트야. 4개월짜리. 저희가 맞는 건가요? 응, 그리고 이번엔 샘이 부책임자. 저요? 팀원들이 박수쳤어요. 축하해, 샘. 2개월 만에 부책임자라니 대단한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죽으려고 했던 제가 이제 프로젝트 부책임자라니. 이창석이 말했습니다. 샘, 내가 전원 시스템 총괄해. 내가 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 네, 팀장님.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제가 다른 팀원들에게 지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라제시, 이 부분 계산 부탁해. 응웬, 여기 구도 검토 필요해. 처음엔 떨렸어요. 하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개월간 이창석에게 배운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3개월째, 이창석이 처음으로 칭찬했습니다. 유조선 배전 시스템 설계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이제 좀 쓸만하네.
네. 내 설계야 내가 고칠 데가 없어. 저는 감격했습니다. 이창석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팀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카를로스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샘. 우리 팀 3년 동안 칭찬 딱 2번 들었는데. 진짜? 응. 한 번은 내가, 한 번은 라데시가 받았어. 넌 2개월 만에 받았네? 토니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단해. 샘 넌 재능 있어. 아니에요. 팀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이창석이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어요. 앞으로도 칭찬은 없어 익숙해져. 팀원들이 웃었습니다. 그게 팀장님이야 칭찬 인색하신 거. 하지만 팀장님 인정받으면 어디 가도 통해. 우리 팀 출신은 다른 조선소에서 모셔가려고 난리야. 4개월 후 유류선 프로젝트가 완성됐습니다. 발주사가 와서 점검했어요. 모든 항목이 합격이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존 해링턴 조선소는 역시 믿을 만하네요. 프로젝트 회식 자리에서 이창석이 맥주를 들었어요. 샘, 수고했어. 팀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한 거야. 4개월 전 널 기억해? 죽으려던 놈. 네. 지금 넌 어때?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함께 일한 팀원들, 완성된 유조선, 제 손으로 만든 설계도. 행복합니다. 그럼 됐어. 엔지니어는 자기 작품으로 말하는 거야. 내 작품이 증명했어. 넌 엔지니어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무슨 소리 난 그냥 가르쳤을 뿐이야. 노력한 건 너고. 팀원들이 건배를 외쳤어요. 샘을 위하여. 건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4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감 있는 눈빛, 당당한 어깨, 미소 짓는 입. 나 엔지니어가 됐어. 처음으로, 진짜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막 구축한 프로젝트와 성공. 6개월이 지났을 때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CEO 마크가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든 팀장들이 모였습니다. 데이브도 있었고 이창석도 있었어요. 저는 이창석 팀의 부책임자로 참석했습니다. 마크 CEO가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로부터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한 척, 호위함 한 척의 현대화 프로젝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군함 프로젝트는 조선소의 꽃이었거든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명예도 대단했습니다. 두 척 모두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전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해요. 기한은 6개월, 예산은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데이브가 손을 들었어요. CEO님, 저희 팀이 호위함을 맡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팀장은 어떻습니까? 이창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축함 하겠습니다. 구축함이 더 어려운데 괜찮겠습니까? 네, 저희 팀이 할 수 있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창석 팀은 구축함, 데이브 팀은 호위함. 6개월 후의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데이브가 이창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팀장, 구축함은 정말 어려운데 자신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뭐, 실패해도 난 상관없으니까. 우리 팀은 호위함이나 잘하면 되지. 데이브의 말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창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창석이 팀원들을 모았어요. 구축함 프로젝트야 6개월. 우와, 구축함이요. 힘들 거야 각오해. 카를로스가 웃었습니다. 팀장님, 저희 언제 쉬었습니까? 맞아, 우리 항상 어려운 거 했잖아요. 이창석이 저를 쳐다봤어요. 샘, 이번엔 내가 전체 전기 시스템 총괄이야. 전체요? 응, 혼자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하면 내가 안 시켰어. 자신감 가져. 네,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축함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1번 드라이독에 거대한 이지스 구축함이 들어왔어요. 길이 155m, 배수량 9,000톤의 거대한 전함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압도적이었어요. 저걸 우리가 고친다고요? 응, 30년 된 배야. 전체 시스템을 교체해야 해. 이창석이 구축함 내부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위로 같은 복도, 수백 개의 방, 엄청나게 복잡한 배선들.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각자 맡은 부분 있지. 샘은 전기, 라데시는 레이더, 응웨는 선체 구조, 왕리는 무기 시스템, 마누엘은 용접, 토니는 엔진. 나는 전체 조율. 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제 담당은 전기 시스템이었어요. 구축함의 모든 전기 회로를 점검하고 낡은 것을 교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였습니다. 처음 보는 규모였어요. LNG선보다 10배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전에 저와는 달랐어요.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창석이 제 작업을 점검했어요. 여기 이 배선, 왜 이렇게 했어? 기존 라인이 비효율적이어서 우회시켰습니다. 전력 손실이 15% 줄었어요. 좋아 계속해. 칭찬은 많지 않았지만 이창석의 눈빛에서 인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창석의 작업 방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어느 날 배전함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선소였다면 기존 배전함을 떼어내고 새 걸 달면 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창석은 달랐습니다. 샘, 이 배전함 내부 봤어? 네, 새 제품이라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열어봐.
배전함을 열었어요. 새 제품이라 깨끗했습니다. 여기 이 연결부와 용접이 완벽하지 않아. 어디요? 이창석이 확대경을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말 미세한 틈이 있었어요. 육안으로는 절대 못 볼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군함은 전쟁터에 가포탄이 터지고 배가 흔들려 이 미세한 틈이 10년 후 균열이 돼. 그럼 전기가 나가고 레이더가 꺼지고 함장이 적을 못 보고 해군이 죽어. 다시 용접해. 네, 모든 부품을 그렇게 점검했습니다. 3중, 4중, 5중 검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완벽했어요. 팀원들도 똑같았습니다. 이창석은 모든 사람의 작업을 직접 점검했어요. 응웬, 이 용접 다시. 왕리, 이 볼트 조임 각도가 2도 틀렸어. 다시. 라제시, 이 케이블 정렬 다시 해. 완벽주의였습니다. 미친 수준의 완벽주의였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이창석에게 물어봤습니다. 팀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다른 팀들은 이 정도까지 안 하던데. 이창석이 구축함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샘, 이 배에 타는 사람들 생각해봐. 젊은 해군들이야. 20대, 30대 아들, 남편, 아버지들이지. 네, 이 배가 전쟁터에 가면 그들의 목숨이 달려 있어. 우리가 실수하면 그들이 죽어 그들의 가족이 울어. 그래서 완벽해야 해.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생명 문제야. 우리는 장인이야. 샘 예술가가 아니야. 장인은 완벽을 추구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창석이 왜 코리안 데몬이라 불리는지요. 그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완벽에 대한 집착, 생명에 대한 책임감. 그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중간 점검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제임스 앤더슨 제독이 직접 왔어요. 59세의 백발 제독으로 국방부 조달국 자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창석 팀장입니까? 네, 제독님. 진행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창석이 제독을 구축함 내부로 안내했어요. 저희도 따라갔습니다. 제독은 1시간 동안 꼼꼼히 살폈어요. 배전함, 레이더 시스템, 엔진룸, 무기 시스템.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제독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잘못됐나?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창석 팀장. 네, 제독님. 30년 해군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런 작업은 처음 봅니다. 네. 제독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완벽합니다. 아니, 완벽을 넘어섰어요. 이건 신조함보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특히 전기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담당했습니까? 이창석이 저를 가리켰어요. 샘 헤인스입니다. 저희 팀 전기 총괄입니다. 제독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샘. 당신의 설계는 최신 항공모함 수준이에요. 감사합니다. 제독이 이창석에게 말했습니다. 이 팀장, 남은 3개월도 이대로 부탁합니다. 이 구축함은 태평양 함대 기함이 될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독이 떠나고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샘, 제독한테 칭찬받았어. 최신 항공모함 수준이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죽으려던 제가 이제 해군 제독한테 칭찬을 받다니. 이창석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단 2글자였지만 그 어떤 말보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구축함이 완성됐습니다. 인도식 날이었어요. 해군 관계자들, CEO,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제독이 다시 왔고 이번엔 함장도 함께였습니다. 최종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전기 시스템, 레이더, 엔진, 무기, 모든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2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항목 합격, 완벽합니다. 제독이 이창석과 악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팀장. 이 구축함은 앞으로 20년은 더 활약할 겁니다. 명예로웠습니다. 제독님.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크 CEO가 연단에 올라갔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존 해링턴 조선소가 미 해군의 가장 훌륭한 구축함을 인도했습니다. 이창석 팀장과 그의 팀원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희 팀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플래카드를 받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지만 행복했어요. 저는 이창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가에 작은 미소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를 살려주셔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데이브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축하해, 이 팀장. 고맙네. 우리 호위함은 아직 진행 중이야. 조금 늦어질 것 같아. 그래? 뭐가 문제인데? 복잡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이창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면 도와줄게. 아니,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데이브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고기를 구우며 맥주를 마셨어요. 다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이게 4년째인데 여전히 팀장님 밑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워. 맞아. 다른 조선소에서 스카우트 제일 많이 오는데 안 가잖아.
라데시가 이창석을 쳐다봤어요. 팀장님, 사실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한국에서 뭐 하셨어요? 이렇게 실력 좋으신 분이.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도 궁금했던 건지 모두 이창석을 쳐다봤어요. 이창석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했어.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요. 세계 1위였던? 응, 오래전 이야기야. 무슨 일 하셨어요? 그냥 엔지니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도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더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창석의 눈빛에 그리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엔지니어 이창석.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그런가. 며칠 후 조선소에 큰 뉴스가 퍼졌습니다. 존 해링턴 조선소의 명성이 업계에 퍼졌고 계약이 쇄도했어요. 구축한 프로젝트의 성공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마크 CEO가 기뻐하며 발표했습니다.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회사는 호황이었어요. 보너스도 두둑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데이브 팀의 호의한 프로젝트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이미 6개월 기한이 지났는데도 완성이 안 됐어요. 데이브 팀, 뭐 하는 거야? 호의함이 구축함보다 쉬운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육막 행정명령과 이창석의 과거 발견.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카를로스가 심각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했대. TV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었어요. 미국인 우선 고용법 America First Employment Act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 숙련 노동자를 재심사할 것입니다. H-1B 비자갱신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라데시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추방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 설마 그 정도까지야. 하지만 오후가 되자 현실이 됐습니다. CEO 마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전 직원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마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여러분,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우리 조선소의 외국인 엔지니어 12명이 재심사 대상입니다. 출렁거림이 이렇습니다. 재심사 결과 비자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누구예요? 마크가 명단을 읽었습니다. 카를로스 라미레즈, 라데시 쿠마르, 응우엔탄, 왕리, 마누엘 산토스, 그리고 이창석.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창석 팀장님도요? 네. 그분도 H-1B 비자입니다. 15년째 갱신하고 계셨는데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특히 미국인 엔지니어들 쪽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데이브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CEO님, 이건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미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이 뺏고 있었잖아요. 몇몇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애들이 일자리 못 구하는데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법이 법이잖아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창석 팀장님이 얼마나 실력 있으신데요. 샘, 앉아. 앉을 수 없어요. 팀장님이 없었으면 구축한 프로젝트 어떻게 됐겠어요?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 게 누구 덕분인데요. 데이브가 비웃었습니다. 실력이 뭐가 중요해? 법이야. 법. 외국인은 외국인이야. 능력으로 평가해야죠. 넌 미국인이니까 걱정 없겠지. 근데 넌 왜 외국인 편을 들어? 주변 미국인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샘,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 뺏는 거 모르냐? 저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번 거예요. 이창석 팀장님은 우리 중 누구보다 뛰어나시잖아요. 샘, 그만. 이창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이창석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팀장님, 괜찮아 앉아. 마크 CEO가 말했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재심사는 2주 후입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외국인 팀원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15년. 내가 여기서 15년 일했는데 내 가족이 여기 있어 애들이 미국 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라데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니가 분노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팀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뭘 할 수 있겠어. 법이잖아. 응우엔이 고개를 떨었습니다. 저는 이창석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팀장님, 싸워야 해요. 변호사 선임하고. 괜찮아, 샘. 괜찮을 리 없잖아요. 이창석이 저를 쳐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실 한국 돌아가고 싶었어. 네, 여기서 15년 일했어. 충분해. 하지만 팀장님은 여기서 인정받았잖아요.
구축한 프로젝트도 성공했고. 인정? 그래, 인정은 받았지. 이창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난 여전히 외국인이야. 미국 시민이 아니야. 난 한국 사람이야. 샘. 그걸 잊은 적 없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성공했는데 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다음 날 이창석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샘, 내 물건들 좀 정리해줘. 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펜, 노트 평범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하나 꺼내서 봤어요. 15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색이 바랬거든요. 현대중공업 수석연구원 이창석. 사진 속에는 35세쯤 되어 보이는 젊은 이창석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석연구원? 더 찾아봤습니다. 액자에 담긴 증서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선해양공학과 박사학위 수여. 그리고 또 다른 사진. 2005년 세계조선공학회 최우수 논문상 이창석. 트로피를 들고 웃고 있는 이창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더 깊이 찾았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이 있었어요. 2008년 울산매일신문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핵심 인재 대거 유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주 감소로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창석 수석연구원을 포함한 30여 명의 핵심 인재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인재 유출로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팀장님이 한국 조선업의 전설이었어? 더 찾았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이 있었어요. 매달 1,500, 2,000달러씩 한국으로 송금한 기록. 15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수취인 이순자, 울산시. 어머니에게 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폴더 하나. 영상통화라고 적혀 있었어요. 열었습니다. 156개의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70대 노부인이 나타났어요. 아들아, 미국은 춥냐? 아니에요. 엄마 여기는 따뜻해요. 이창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화면 속 이창석은 몇 년 전 모습이었어요. 몸 챙겨라.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돈 그만 보내도 돼. 엄마 혼자 쓰는 거 얼마 안 들어. 엄마가 건강해야 제가 일하죠. 병원비도 필요하시잖아요. 고맙다, 아들아. 제가 감사하죠. 항상 기다려주셔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파일명을 봤어요. 2023년 11월 5일 일요일 새벽 5시. 다른 파일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일요일 새벽 5시였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15년간. 시차 때문이었습니다. 휴스턴 일요일 새벽 5시는 한국 일요일 저녁 8시였거든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팀장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카를로스가 들어왔어요. 샘, 뭐 찾았어? 저는 직원증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카를로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수석연구원, 팀장님이? 그리고 이것도 박사 학위증, 논문상, 신문기사.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카를로스가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팀장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다른 팀원들도 모였습니다. 모두가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팀장님을 몰랐어. 한국 구선업 전설이었잖아. 토니가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게? 저는 신문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구조조정당하신 거야. 한국에 남으면 좌천, 미국 오면 재기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온 거구나. 라디시가 영상 파일을 봤어요. 이건 뭐야? 어머니랑 영상통화 기록이야. 15년간 매주 일요일 새벽 5시. 한 번도 안 빠졌어.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차가운 데몬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는 어머니 생각하시는 효려셨구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창석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그의 물건들을 보고 있는 걸 알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 봤구나. 팀장님 죄송합니다. 마음대로 봐서. 괜찮아. 어차피 알게 될 거였어. 이창석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궁금하지? 왜 한국을 떠나는지.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였어. 한국 구선업이 무너졌지. 수가 끊기고 회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어. 현대중공업도 예외가 아니었어. 희망퇴직 압박을 받았지. 남으면 지방 공장으로 좌천.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서 미국으로. 여기 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기술자로서 인정받고 싶었거든. 그리고 인정받으셨잖아요. 이창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인정은 받았지. 그런데 15년이 됐어. 어머니 혼자 한국에 이제 75세야. 매주 영상통화하지만 15년간 직접 못 봤어. 가끔 꿈에서 어머니가 나와. 늙으신 모습으로. 이창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앙당하면 어머니 볼 수 있어. 그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한국엔 일자리가 없지. 조선업 무너졌으니까. 나 같은 50대는 더 구하기 힘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샘이 이창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팀장님, 그럼 더더욱 여기 계셔야 해요. 샘,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엔지니어로 만들어주셨고요. 넌 원래 재능이 있었어. 난 그냥 보여준 것뿐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전 죽었어요. 다른 팀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이 저희를 진짜 엔지니어로 만들어주셨어요. 선생님을 보낼 수 없어요. 이창석이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정말 고마워. 그럼 싸우시는 거죠? 아니. 왜요? 이창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난 어차피 외국인이야. 미국 시민이 아니야. 시민권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건 싫어. 왜요? 난 한국 사람이야. 샘. 그게 자존심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창석에게 국적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어요. 정체성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샘. 제가 찾아볼게요. CEO한테 말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청원서 쓰고. 이창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난 괜찮아. 어머니 보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선생님을 지킬 방법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실막 이창석의 추방과 호위함 위기. D-Day 7일. 추방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저희 팀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창석의 업적, 구축한 프로젝트 성공, 조선소에 대한 기여. 모든 걸 적었어요. 서명받아야 해. 다른 직원들한테도. 카를로스와 함께 사무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창석 팀장님을 지키기 위한 탄원서예요. 서명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엔지니어들은 기꺼이 서명했어요.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인 엔지니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미안한데 이건 법 문제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난 미국인 일자리 보호가 먼저라고 생각해. 서명 못하겠어. 데이브는 아예 비웃었습니다. 탄원서. 쓸데없는 짓 하지마. 법은 법이야. 절반도 서명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D-Day 5일. CEO 마크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팀 전체가 CEO 집무실로 갔어요. CEO님, 이창석 팀장님을 지켜주세요. 마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샘, 나도 어쩔 수 없네. 대통령 행정명령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지만 팀장님이 얼마나 회사에 기여하셨는데요. 알아.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법이야. 법이 잘못됐어요. 샘, 마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동의해. 이 법은 잘못됐어.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나도 사업가야. 연방정부와 싸울 순 없어. 그럼 그냥 포기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우리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라디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어때? 이민 변호사 선임하면. 토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알아봤어. 변호사들 말이 대통령 행정명령은 법원도 쉽게 막을 수 없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런 방법이 없는 거야? 모두가 좌절했습니다. D-Day 3일. 이창석은 조용히 짐을 쌌어요. 개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팀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샘 법이니까. 법이 틀렸어요. 틀린 법도 법이야. 지켜야 해. 하지만 이창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샘, 고마웠어. 너를 가르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선생님, 넌 이제 훌륭한 엔지니어야. 자신감 가져. 이 팀을 잘 이끌어줘. 제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없으면 안 돼요. 할 수 있어. 내가 가르친 거 다 알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죽으려던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살아난 거야. 난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다른 팀원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팀장님, 감사했습니다. 저희를 진짜 엔지니어로 만들어주셔서. 이창석이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너희들이 내 자랑이야. 너희들과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팀장님, 서로 잘 도우며 일해. 알았지? 네. D-Day 1일. 이창석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이창석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팀장님, 오늘은 쉬셔도 되는데. 마지막 날인데 쉴 수 있나? 인수인계 제대로 해야지. 하루 종일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설계도, 노하우. 모든 걸 샘과 카를로스에게 전달했어요. 여기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해.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면 수축률이 달라져. 네, 팀장님. 그리고 배전함 점검할 때는 반드시 3중 체크. 알았지? 네, 샘, 너한테 부탁이 있어. 뭐든 말씀하세요. 이 팀 잘 이끌어줘. 팀원들 서로 돕게 하고 완벽주의 잊지 말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이제 스승이 필요 없어. 오후 5시가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이창석이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4년간 일했던 책상, 화이트보드, 창밖으로 보이는 드라이독. 가자. 우리 모두 이창석을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정문까지 함께 걸었어요. 밖에는 다른 외국인 엔지니어들도 나와 있었어요. 11명 모두 내일 떠나야 했습니다. 이 팀장님, 잘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석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캐리어를 끌고 정문을 나가는 이창석의 뒷모습.
석영빛을 받아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이창석이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팀장님 없으면 우리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조선소의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집에 있던 저는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샘, 당장 나와. 비상이야. 무슨 일인데? 호위함이 폭발할 것 같아. 뭐? 급히 옷을 입고 조선소로 달려갔습니다. 한 번 드라이독은 아수라장이었어요. 경광등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호위함 작업장으로 달려갔어요. 데이브 팀원들이 엔진룸 앞에서 패닉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원자로 냉각 시스템이 고장났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원자로. 호위함은 소형 원자로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냉각이 안 되면 지금 온도가 어떻게 돼? 570도. 위험 수위가 600도야. 남은 시간은? 2시간. 2시간 후면? 노심 용융. 최악의 경우 휴스턴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엔진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렉터 크리티콜, 템퍼레처 라이징, 쿨링 시스템 페일로어, 온도계 580도. 데이브가 땀을 뻘뻘 흘리며 외쳤습니다. 이게 왜 이래? 설계대로 했는데. 원인을 찾아야 해요. 미국인 엔지니어 20명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못 찾았어요. CEO 마크가 도착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 최악입니다. 원인을 모르겠어요. 데이브, 자네가 책임자 아닌가?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이 없어. 2시간 후면 폭발한다고. 더 많은 엔지니어가 투입됐습니다. 10명이 넘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해결 못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온도 590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창석. 저는 CEO에게 달려갔어요. CEO님. 샘. 이창석 팀장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뭐, 팀장님이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구축함 때도 그랬잖아요. 데이브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그 한국인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카를로스도 합류했습니다. CEO님, 샘 말이 맞아요. 팀장님이라면. 하지만 이미 비행기 탔어. 지금 태평양 위야.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비행기요? 대한항공 인천행. 2시간 전에 출발했어. 토니가 외쳤습니다. 비행기를 돌려야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죽어요. 마크 CEO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CEO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제동님, 저 마크 드웨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통화 내용을 다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CEO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네, 이창석이 필요합니다. 그분 없으면 호위함이 폭발합니다. 10분 후, CEO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동님이 국방부에 보고하신대 곧 연락 온다고.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온도 595도. 15분 후, CEO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CEO 마크입니다.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비행기를 돌린대. 지금 회항 중이야. 정말요. FBI가 이창석 씨를 모셔온대.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어요. 언제 도착해요? 1시간 30분 후. 온도 595도. 남은 시간 1시간. 안 돼, 시간이 부족해.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임시항편을 시도했습니다. 냉각수를 더 투입하고 다른 밸브를 열고.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온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597도, 598도, 599도. 안 돼, 곧 600도야. 모두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다.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헬기 한 대가 조선소 앞마당에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창석이 내렸어요. FBI 요원 6명과 함께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달려갔습니다. 샘, 시간이 없어요. 1분 남았어요. 상황 말해. 뛰면서 설명했습니다. 원자로 냉각 시스템 고장, 온도 599도. 원인은? 모르겠어요. 50명이 못 찾았어요. 호위함 엔진룸에 도착했습니다. 온도 599.5도. 이창석이 계기판을 봤어요. 단 5초 만에 진단했습니다. 냉각수 흐름 알고리즘 버그야. 뭐, 원자로 제어 로직이랑 충돌해서 냉각수가 제대로 안 돌아. 어떻게 고쳐요? 새 곳을 수정해야 해. 이창석이 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카를로스, ACB 패널 열어. 라제시, 서브 제어, 회로 바이패스. 응웬, 냉각수 밸브 전부 수동으로.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온도 599.8도. 이창석이 직접 배선을 만졌어요. 손이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샘, 이 케이블 잡아. 네, 함께 작업했습니다. 온도 599.9도. 마지막 하나. 이창석이 칩을 교체했습니다. 됐어. 전원 재시작. 제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윙윙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온도계 599.9도, 599.5도, 599도, 590도. 경고등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정상 상태로 돌아왔어요. 됐어. 됐어.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살았다. 선생님이 해냈어. 이창석이 엔진룸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기름과 땀이 범벅이었어요. 100명이 넘는 엔지니어가 박수쳤습니다. 마크 CEO가 다가왔어요. 이 팀장 아니, 이창석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임시방편입니다. 완전히 고치려면 2개월 걸립니다. 2개월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창석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미국인 엔지니어들, 데이브 팀, CEO. 혼자는 못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창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미국 해군의 배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적은 달라도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은 같지 않습니까? 토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한 명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도요. 저도 하겠습니다. 결국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데이브도 어쩔 수 없이 저도 하겠습니다. 이창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FBI 요원이 다가왔어요. 미스터 리, 비자 문제는 일단 보류됩니다. 국방부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샘이 이창석에게 달려가 포옹했습니다. 선생님, 돌아오셨어요. 난 돌아온 게 아니야, 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배를 고쳐야 해. 함께 하겠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함께 할게요. 이창석이 팀원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그날 밤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2개월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8막 긴급 구출 작전. 그날 밤 11시 태평양 상공 3만 피트. 대한항공 K262편은 인천을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이창석은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1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바다가 보였습니다. 별빛만 반짝이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어머니, 곧 뵙겠습니다. 이창석은 핸드폰에 저장된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75세의 주름진 얼굴 15년 전보다 훨씬 늙으셨어요. 미안합니다. 어머니 이제야 돌아갑니다. 비행기는 순항 중이었습니다. 이륙한 지 2시간, 인천까지는 10시간 남았어요.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기내. 그때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긴급 상황으로 인해 휴스턴으로 회항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출렁거림이 이렇습니다. 회항. 왜? 무슨 일이야? 이창석도 의아했습니다. 기계 고장인가? 비행기가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30분 후 휴스턴 공항 게이트로 돌아왔습니다. 탑승구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6명이 올라왔어요. 가슴에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FBI. 승객들이 놀랐습니다. FBI 요원이 기내를 둘러보더니 이창석을 발견했습니다. 미스터 이창석. 네. 이창석이 일어났습니다. 저희와 동행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긴급 사안입니다. 무슨 일인지? 가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주변 승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 한 거야? FBI가 잡으러 왔어. 이창석은 침착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FBI와 함께 내렸어요. 공항 밖에 검은색 SUV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주십시오. 차 안에서 FBI 요원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 해링턴 조선소의 호위함에서 원자로 냉각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원자로요? 화면에 호위함 계기판이 보였습니다. 빨간 경고등들. 온도가 위험 수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시간 내로 노심 용융이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휴스턴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됩니다. 100만 명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창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국인 엔지니어 50명이 투입됐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CEO 마크 드웨인이 제임스 앤더슨 제독에게 연락했습니다. 제독님이 국방장관에게 보고했고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을 모셔오라고. 대통령이요? 내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이창석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금 상황 데이터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FBI 요원이 태블릿을 이창석에게 건넸습니다. 이창석은 즉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온도 그래프, 냉각수 흐름, 시스템 로그. 핸드폰 주십시오. 요원이 이성전화를 건넸습니다. 이창석이 샘에게 전화했어요. 샘, 나야. 선생님,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지금 상황 정확히 말해. 샘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증상, 시도한 해결책, 현재 온도.
이창석은 듣는 동안 계속 계산했습니다. 노트북에 수식을 입력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알았어. 내가 도착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해둬. ACB 패널, 서부 제어 회로, 냉각수 밸브 전부. 네, 선생님. 전화를 끊고 이창석은 계속 작업했습니다. 차가 공항 외곽으로 갔어요. 거기에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헬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블레이드가 돌아가고 이륙했어요. 헬기 안에서도 이창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계속 계산했어요. 알고리즘 분석, 버그 찾기, 수정 방법 설계. 옆에 앉은 FBI 요원이 물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직접 봐야 알아요. 국방장관께서 당신을 신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헬기 창밖으로 휴스턴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100만 명이 사는 도시였어요. 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 이창석은 다시 노트북에 집중했습니다. 30분 후 조선소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로 한번 드라이독이 보였어요. 호위함 주변에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샘이 달려왔어요. 선생님, 상황은? 온도 599도. 1분 남았어요. 가자. 이창석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FBI 요원들도 따라왔어요. 호위함으로 향하며 이창석이 소리쳤습니다. 카를로스. 네, 팀장님. ACB 패널 준비됐어? 네, 라제시, 서부 제어 회로는? 준비됐습니다. 엔진룸에 도착했습니다. 온도계 599.5도. 이창석이 계기판을 봤어요. 5초 만에 진단했습니다. 냉각수 흐름 알고리즘 버그야. 원자로 제어 로직이랑 충돌해.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패널을 열고 회로를 바이패스하고 칩을 교체하고 샘이 보조했습니다. 케이블을 잡고 공구를 건네고 온도 599.8도. 마지막. 이창석이 칩을 끼웠습니다. 전원 재시작. 샘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윙윙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온도계 599.9도, 599.5도, 599도, 590도. 성공했습니다. 이창석이 엔진룸에서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박수쳤어요. 하지만 이창석은 냉정했습니다. 임시방편입니다. 완전히 고치려면 2개월 걸립니다. CEO 마크가 말했습니다. 해주십시오. 무엇이든 지원하겠습니다. 이창석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10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 혼자는 못합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미국 해군의 배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적은 달라도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은 같지 않습니까? 토니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한 명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미국인들도 외국인들도 결국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2개월간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창석은 전체를 지휘했어요. 24시간 3교대 체제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여기 용접 다시. 입에선 확인. 시스템 테스트 시작. 완벽주의가 발휘됐습니다. 모든 부품을 3중, 4중 검사했어요. 미국인 엔지니어들도 이창석의 방식에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결과를 보고 납득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좋네. 역시 한국 조선업 방식은 다르구나. 데이브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창석의 실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샘은 이창석의 오른팔이 됐습니다. 전기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며 다른 엔지니어들을 지도했어요. 샘, 여기 확인했어? 네, 선생님 3중 체크 완료했습니다. 좋아, 계속해. 6주가 지났을 때 중간 점검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제독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도 함께였습니다. 67세의 매티스 장관은 전설적인 해병대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이창석 씨입니까? 네, 장관님. 진행 상황을 보겠습니다. 호위함을 시찰했습니다. 엔진룸, 원자로실, 제어실. 매티스 장관이 꼼꼼히 봤어요. 30년군 경력답게 눈이 정확했습니다. 놀랍군요. 이 수준이면 신조함보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이창석 씨, 당신은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습니까? 한국 조선업에서 일했습니다. 한국 그래, 한때 세계 1위였지요. 당신이 그때 그곳에 있었군요. 네, 매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이대로 부탁합니다. 이 호위함은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이 떠나기 전에 이창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창석 씨, 비자 문제는 걱정 마시오. 제가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호위함이 완성됐습니다. 최종 테스트 날이었어요. 모든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원자로, 엔진, 레이더, 무기 시스템, 통신.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제독이 함장과 함께 테스트에 참관했어요. 엔진 출력 테스트. 정상. 레이더 가동. 정상. 무기 시스템. 정상. 2시간의 테스트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항목 합격, 성능은 기존 대비 30% 향상.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제독이 이창석에게 다가왔어요. 이창석 씨, 당신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호위함은 앞으로 30년은 더 쓸 수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제독님.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내일 이곳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요? 네, 직접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조선소에. 이건 역사적인 일인데요. 샘이 이창석을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대통령이 오신대요. 이창석은 침착했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구막 운명적 재회의 직전 긴장감. 2개월간의 작업은 전쟁과 같았습니다. 이창석의 지휘 아래 150명의 엔지니어가 혼연일체가 됐어요. 미국인, 멕시코인, 인도인, 베트남인, 중국인, 필리핀인. 국적은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완벽한 호위함을 만들자. 이창석의 완벽주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데이브가 용접 작업을 끝내고 보고했어요. 이 팀장, 3번 구획 용접 완료했습니다. 이창석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데이브, 여기 다시 해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부분 0.3mm 틈이 있어요. 0.3mm요? 그 정도는 허용오차 범위 아닙니까? 군함에는 허용오차가 없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데이브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용접했습니다. 이번엔 완벽했어요. 이창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 엔지니어 같네요. 감사합니다. 데이브는 처음으로 이창석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5주차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창석이 전체 진행 상황을 발표했어요. 현재 75% 완료했습니다. 일정대로 가고 있어요. 원자로 냉각 시스템은?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효율이 40% 향상됐어요. 전기 시스템은? 샘이 대답했습니다. 샘메인스 보고드립니다. 전체 배선 90% 완료, 새 설계로 전력 손실이 25% 감소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라디시가 보고했습니다. 95% 완료, 탐지 거리가 기존보다 20% 증가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계획보다 앞서가고 있었어요. 마크 CEO가 감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팀장, 당신은 기적을 만들고 있어요. 기적이 아닙니다. 모두가 열심히 해준 덕분입니다. 이창석이 전 직원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국적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7주차, 미국 언론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CNN에서 조선소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존 해링턴 조선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이창석 씨의 지휘 아래 폭발 위기의 호위함이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이창석은 모두 거절했어요. 일이 먼저입니다. 인터뷰는 완성 후에 8주차 최종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고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엔진 테스트, 원자로 테스트, 무기 시스템 테스트 하나씩 통과했습니다. 세미 전기 시스템 최종 점검을 했어요. 선생님, 2847개 회로 전부 점검 완료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3중 체크했어? 네, 카를로스, 라제시와 함께 3번 확인했습니다. 좋아, 통과. 마지막 날 최종 종합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제독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참관했어요. 원자로 가동. 정상. 엔진 최대 출력. 정상. 출력 130%. 레이더 풀 스캔. 정상. 탐지거리 200캐리. 무기 시스템 전체 가동. 정상. 모든 무기 작동 완료. 2시간의 테스트 끝에 모든 항목 만점 통과. 성능은 신조함을 초과합니다. 제독이 일어나서 박수쳤습니다. 브라보. 완벽합니다. 매티스 장관이 이창석에게 다가왔어요. 이창석 씨, 30년 군 생활에서 이런 작업은 처음 봅니다. 당신은 미국 해군의 은인입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이 호위함은 태평양 함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매티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네, 장관님. 그날 저녁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CNN 속보 트럼프 대통령, 내일 존 해링턴 조선소 방문 예정. 조선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여기에, 왜? CEO 마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대통령이 도착합니다. 모든 직원은 정장 착용, 한번 드라이도가 앞집합입니다. 무슨 일로 오시는 건가요? 이창석 씨를 만나러 오신다고 합니다. 모든 시선이 이창석에게 쏠렸습니다. 저를요? 네, 호위함을 직접 보고 싶으시다고. 샘이 흥분했습니다. 선생님, 대통령이 선생님을 만나러 온대요. 부담스럽군. 부담스러울 게 뭐예요. 선생님은 영웅이세요. 팀원들이 축하했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을 만나시다니. 하지만 이창석은 불안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직접?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날 밤, 이창석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습관처럼 일어났어요.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안녕하세요. 뉴스 봤다. 내가 큰일 했다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CNN에 다 나왔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엄마. 근데 아들아. 네. 너 언제 돌아오니? 엄마가 보고 싶구나. 이창석의 목이 메었습니다. 곧 뵐게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알았다. 엄마는 기다리게 건강해라.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통화를 끊고 이창석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야. 아침 9시 조선소 전 직원이 한 번 드라이독 앞에 모였습니다. 3,200명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끄리 서비스가 먼저 도착해서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9시 50분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10시 정각 대통령 전용차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10대 경호 차량들 중앙 리무진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카카 환영합니다. 마크 CEO가 악수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CEO. 트럼프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거대한 호위함, 수천 명의 직원들. 인상적이군요. 호위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호위함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단과 카메라가 따라갔어요. 30분간 호위함을 시찰했습니다. 엔진룸, 원자로실, 함교. 제독이 설명했습니다. 이 호위함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천재가 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이창석이라는 한국인 엔지니어입니다. 트럼프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만나고 싶군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창석 씨는 어디 있습니까? 마크가 이창석을 불렀습니다. 이 팀장, 나오십시오. 이창석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트럼프가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이창석 씨군요. 네, 카카. 트럼프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매티스 장관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영웅이라고.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이 도시를 구했지 않습니까? 이창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트럼프가 전 직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됩니다. 신막 호위함 완성과 시민권 거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직원 앞에 섰습니다. 임시 연단이 설치돼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선 대통령, 뒤로는 성조기가 펄럭였습니다. CNN과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조선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호위함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휴스턴 전체가 위험에 처했었죠. 100만 명의 시민들이 위기였습니다. 카메라들이 호위함을 비췄어요. 미국인 엔지니어 50명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이창석. 카메라가 이창석을 향했습니다. 이창석은 불편한 듯 서 있었어요. 그는 추방당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창석을 가리켰습니다. 3시간 만에 임시 해결, 2개월 만에 완전 수리. 그것도 기존보다 30%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이것이 진짜 미국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이창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창석 씨, 앞으로 나오시시오. 이창석이 연단 옆으로 갔습니다. 트럼프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 사람이 미국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웅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이창석 씨? 네, 카카. 당신은 미국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시민이 되어주십시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미국인입니다. 지금 당장 시민권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준비된 시민권 신청서였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미국 시민입니다. 카메라들이 클로즈업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포착하려고. 하지만 이창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10초, 20초, 30초. 카카. 네. 영광스러운 제안 감사합니다. 그럼 서명을. 하지만 이창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거절하겠습니다. 왓,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샘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카를로스가 입을 벌렸습니다. 거절. 트럼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거절하신다고요? 네, 카카. 왜죠?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창석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한국 국적은 제 정체성입니다. 제 자존심입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고 현대중공업에서 20년 일했습니다. 한국조선업의 전성기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창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 금융위기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재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정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으로 일해왔고 한국인으로 성공했습니다. 국적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제 뿌리이고
정체성입니다. 트럼프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이중 국적은 어떻습니까?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 시민권도 받는 겁니다.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창석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안 됩니다. 왜죠? 이창석이 트럼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두 나라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에만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창석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 죽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미국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제 국적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이중 국적도 거부하시는 이유는? 국적은 정체성입니다.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오직 한국인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3,200명의 직원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카메라들이 모든 걸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이것이 진짜 애국심이군요. 이창석이 놀랐습니다. 당신의 자부심을 존경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더 크게 박수쳤어요.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따라서 박수치기 시작했습니다. 샘이 울면서 박수쳤어요.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결국 3,200명 전원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트럼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창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 하지만 미국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보좌관에게 손짓했습니다. 보좌관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민 중 전문직 종사자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렁거림이 이렇습니다. 엔지니어, 의사, 과학자, 교수, 연구원 등 고급 인력은 별도 비자 없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창석을 쳐다봤습니다. 이창석 씨에게는 영구 거주권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거주권이요? 내 시민권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평생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요. 이창석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카카, 감사합니다. 당신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트럼프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Executive Order on Special Entry for Republic of Korea Professionals.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CNN 생중계로 전 세계가 보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서명한 서류를 이창석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의 신념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카. 한국인으로 인정받으니 더 영광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트럼프가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경호원들과 함께 리무진으로 향했어요. 떠나기 전에 돌아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영광이었습니다. 리무진이 출발했습니다. 그 순간 샘이 이창석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호응했습니다. 선생님, 해내셨어요. 팀원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팀장님, 축하합니다. 대단하세요. 이창석이 팀원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덕분이야. 카를로스가 울먹였어요. 팀장님, 저희도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응, 이제 걱정 없어. 라데시가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영웅이에요. 아니야, 우리 모두가 영웅이야. 마크 CEO가 다가왔습니다. 이 팀장. 아니, 이 이사님. 이사님이요? 방금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당신을 기술이사로 임명합니다. 저를요?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연봉은 팀장의 3배, 전체 기술 부문을 총괄하시오. 이창석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창석 팀의 새 팀장은 마크가 샘을 쳐다봤어요. 샘 헤인스입니다. 저요. 팀원 전원이 당신을 원합니다. 이 이사님도 동의하셨고요. 샘이 이창석을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넌 할 수 있어. 내가 가르친 거 다 보여줘. 하지만 제가 자격 있어. 자신감 가져. 샘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긴 내가 날 구했잖아. 비행기에서 돌아오게 해준 거.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대적인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든 직원이 참석했어요. 음식과 음악, 웃음과 환호. 데이브가 조용히 이창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이사님. 데이브. 미안합니다. 뭐가? 제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깔봤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이창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린 모두 엔지니어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브의 미래는 밝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인사 발표가 있었어요. 데이브 맥컬리, 수석 엔지니어 직위 해임평 엔지니어로 강등. 호위함 사고의 책임이었습니다. 데이브는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몇 주 후 데이브는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채용을 거부당했어요.
업계에 소문이 퍼졌거든요. 하지만 샘은 데이브를 용서했습니다. 마지막 날 점심을 함께 먹으며 말했어요. 데이브, 과거는 과거예요. 새 시작하세요. 고맙네. 샘 내가 팀장이 된 거 축하해. 이창석 이사님께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다. 에필로그 1 3주 후 새로운 시작. CEO 집무실. 마크와 이창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사님,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술이사 연봉, 팀장의 3배입니다. 연간 45만 달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 기술 부문을 총괄하십시오. 모든 팀의 기술 자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네. 필요할 때마다 한국 다녀오세요. 어머니 뵈러요. 영주권 있으니까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창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CEO님. 에필로그 이샘의 팀장 임명식. 회의실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마크 CEO가 발표했습니다. 이창석 팀의 새 팀장, 샘 헤인스. 박수가 터졌습니다. 샘이 단상에 올랐어요.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석 이사님께 배운 것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창석이 일어나서 박수쳤어요.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샘 팀장, 샘 팀장.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샘, 우리 모두 너를 지지해. 함께하자. 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필로그 3 6개월 후 샘의 성장. 샘의 팀이 새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LNG선 전기 시스템 혁신 설계 발주자 대표가 극찬했어요. 놀랍습니다. 이 효율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샘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창석 이사님께 배웠습니다. 샘 팀장님도 대단하십니다. 다른 조선소에서 스카우트 제에 많으시죠? 거절했습니다. 전 이창석 이사님이 계신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왜죠? 3배 연봉인데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이창석 이사님이 스승이십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그날 저녁 이창석이 샘에게 말했습니다. 샘, 이제 넌 스승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선생님 평생 배우고 싶어요. 고맙다. 에필로그 4 한국 울산 어머니와의 재회. 일요일 새벽 5시 이창석의 집에서 영상통화 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엄마, 아들아.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만난 거였어요. 한국 울산 어머니 집 이창석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이창석도 울었어요.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엄마, 이제 자주 올게요. 영주권 있어서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 고맙다. 아들아.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 엄마가 감사하지. 국적 포기 안 해줘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전 한국 사람이니까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한국인으로 당당하게 사는 내가. 고맙습니다, 엄마. 에필로그 5-1년 후 업계의 전설. CNN 뉴스. 존 해링턴 조선소가 미국 교선업 부활의 선봉에 섰습니다. 이창석 기술이사의 혁신적 기술로 미국 교선업 경쟁력이 30% 향상됐습니다. 화면에 이창석이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모습. 각종 언론 헤드라인. 한국인 엔지니어, 미국 조선업 구원 투수. 정체성 지킨 천재, 두 나라의 영웅. 이창석 신드롬, 한미기술 동맹의 상징. 한국 뉴스. 미국서 활약하는 한국인 엔지니어. 국적 포기 거절, 당당한 한국인. 대한민국 조선업의 자부심. 에필로그 63년 후 어머니의 미국 방문. 인천공항 출국장. 이창석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국 가는 거 맞죠? 그래, 내 집 구경해야지. 좋아하실 거예요.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이창석의 여권을 확인하는 직원. 대한민국 여권. 이창석님, 그 유명한 엔지니어님 맞으시죠? 네.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인의 자부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아니에요. 엄마 전 그냥 엔지니어예요. 아니야 넌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 그게 진짜 성공이야. 고맙습니다, 엄마.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하지만 이창석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 조선소 전경. 석영비 달의 존 해링턴 조선소. 드라이독에서 작업 중인 대형 군함들. 샘이 팀원들을 이끌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창석이 옆에서 자문하고 있어요. 샘, 이 부분은? 3중 체크 완료했습니다. 이사님. 좋아, 너 정말 많이 늘었어. 이사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갑니다. 배경에 미국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어요. 이창석의 마지막 독백. 15년 전, 난 한국을 떠났습니다. 꿈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15년 후, 또 다른 꿈을 지켰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내 정체성을 지키는 것. 난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에서 일하지만 난 한국 사람입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이룬 진짜 성공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됩니다.
조선소 전체가 보이고 하늘에서 본 휴스턴의 야경. 멀리 보이는 멕시코만 화면, 서서히 페이드 아웃. 능력은 국경을 넘고 정체성은 영원하다. 오늘 내용이 재밌었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